부동산 시장의 신용경색, 건설사 부도 초읽기가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용경색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돈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작은 경색. 네, 우리가 이게 돈맥 경화라고 합니다. 피가 온몸이 순환이 잘 돼야 되겠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있어서 돈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돈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용경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먼저 터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신용경색이다. 돈맥 경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사례도 지금 서울의 요지인데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마저도 지금 8,250억 자금 조달이 이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하는 건설사들이 지금 7천억 원 떠안기로 했죠. 그나마 건설사들이 떠안기로 한 이유는 여기가 그나마 분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공사라들 건설사 아까 말씀드렸던 시공사 건설사들이 파산하는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금 경색들이겠죠. 네,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 네, 자금 조달. 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돈이 흐르지 않으니까 파산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이 미분양이 나는 경우다. 미분양. 자, 미분양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분양에 대해서 시공사들의 입장에 우리가 이제 법식 매뉴얼 분양 물량이 있을 겁니다. 분양 물량을 공사비로 대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라고 하죠. 어쨌든 조합이든 아니면 시행을 하든 어떤 방식이든 분양이 되어야지 원금이 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 원금은 뿐만 아니고 우리가 건설사들이 책정한 수익금이 있겠죠. 이익금. 네, 그것을 합쳐가지고 공사비를 받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미분양이 가열되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제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지금 이제 1년 전도 훨씬 넘었어요. 이거 한 4-5번 정도를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과 신고가 이거 보시면은 네, 지금 공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해서 이거 한 4차례인가 5차례를 지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화량이었죠. 완전 불장이었죠, 부동산. 그리고 봄에도 제가 이 방송을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불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미분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고가 치는 곳은 계속 신고가 치는데 작년 봄부터입니다. 올해 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여름에 제가 올린 거고, 그리고 건설사 부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사 부도를 한다고. 그리고 먼저 지방 건설사부터 부도가 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지방 건설사는 이제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불장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람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양극화를 얘기했었죠. 신고가 치는 곳은 신고가 치고, 그 다음에 청약시장. 네, 청약시장이 있어서 이제 미분양이 난다고 그랬죠. 지금 위에 제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준비하는 청약통장. 이거 없앨 거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미달이 좀 이제 많이 식을 거다. 자, 청약통장을 기대하고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식을 거다. 이거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이 방송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거를 한 4번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이 비슷한 내용이 한 4-5가지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시대는 제가 지금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이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없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제목은 뭐 대세 상승이 언제쯤 되느냐 뭐 예측을 지금 50주 이상은 저는 이상 더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자체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놉니다, 이거. 네, 그래서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A와 B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양극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것도 양극화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A라는 아파트, B라는 아파트 수익률이 다 똑같아. 올라가는 폭 똑같아요. 그러나 이 현상 이제 없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건설사들이 지금
오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들이, 시공사들. 왜? 내가 시공권만 따내면은 100% 완판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를 기준으로 봤던 겁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봄까지.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작은 경색이 되거나 신용 경색 된다.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돈맥 경화. 지금과 같이 돈맥 경화 현상이 나타나면은 PF로 자금 조달하는 것이 막혀버립니다. 건설사 부도나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군 건설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파트겠죠. 1군 건설사. 네, 이거 작년 여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봄부터 1군 건설사 이거 무조건 부도난다 그랬죠. 네, 이거 부도납니다. 이거. 여러분들 좋아하는 브랜드 있을 거예요. 1군 건설사. 이게 몇 개 부도날 겁니다. 앞으로 3년 이내.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참고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부실 빨간불 자금 조달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죠. PF로 자금 조달하는데 자 이것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 증권사도 지금 네, 위험해지고 그다음 은행도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촉발되는 거는 지금 레고랜드. 이거 지금 자금이 회수되기 전에 부도 처리돼 버렸습니다. 이게 파장이 좀 큽니다. 이거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파장이 크죠. 뭐 공사채도 지금 안 팔린다. 국고채도 지금 안 팔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예, 지금 이제 국고채 같은 경우는 뭐 채권 같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주식 공부만 하지 말고. 채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표 금리가 있습니다. 이표 금리. 표면 금리라고 해서 이표 금리가 있죠.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의 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한 3% 주겠다. 그리고 시장 금리는 뭡니까? 지금의 실세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보시면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에 따라서 만기가 짧을수록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결정됩니다. 채권 가격을 결정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그다음에 부동산 공부, 그다음에 듀레이션 공부를 항상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듀레이션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채권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크게 판을 벌릴 수가 있다.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네, 채권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막혔어요, 지금. 이것도 다 막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채도 지금 안 팔리고 국고채 수익률도 지금 뭐 6%까지 뭐 4% 넘어갔습니까? 5%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채 수익률은 6%, 7%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이렇게 되는 상황은 이전에 뭐 지금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IMF 정도의 버금가는 이렇게 수준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파월이에요. 파월 지금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 미국 미 연준 의장인데 연준은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네, 연준은 사기업이죠. 사기업. 공기업이 아니에요. 정부 기업이 아니에요. 연준은. 그래서 FRB, 네, FRB라 그러고 FOMC는 회의죠. 네, 금리 결정하는 회의 기구고. 그러니까 연준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지금 네, 유태인, 예, 유대 자본의 기업이 유대 자본의 이거 회사입니다. 연준이. 거기서 금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사기업에서 뭐 정부 기업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유대 자본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월은 유대 자본에 놀아가는 그냥 꼭두각시라 보는 거죠. 꼭두각시. 저는 이거 몇 번 방송했습니다. 꼭두각시라고.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유대 자본의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물가 잡는다 이거 의미 아니에요. 물가는요 금리로서 지금 안 잡힙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급망 때문이죠. 공급망 자체는 금리를 올려서 잡히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이 붕괴되는데 금리 올려서 뭐가 물가 잡힙니까? 이유는 하나다. 금리 올리는 이유 무엇입니까? 네,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는 게 이게 이유입니다.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미국도 포함되겠죠. 폭락시키는 거예요. 그럼 네, 미국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험한 장난을 왜 할까? 미국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금리 안 올리죠. 왜? 이렇게 올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바보인 척을 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바보인 척 하는 거고, 진짜 바보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이 사람은 따라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스탠스만 맞추면 됩니다. 스탠스. 좀 잘못 적었는데, 자, 이 사람이 진짜 바보죠. 바보. 왜? 우리는 지금요, 금리 10%씩 한 달에 10%씩 올려도요, 이거 강달러 추세, 환율 이거 못 잡습니다. 환율 한정 안 돼요. 왜? 강달러 추세기다. 기조입니다. 기조. 강달러 기조예요. 10% 20%씩 매달 올려도요, 이렇게 안 됩니다. 금리 100% 올려도요, 강달러 기조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미국의 스탠스만 맞추면 되죠. 스탠스.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줄게. 올릴 거다 하면서 뭐 지금 동결을 하거나, 네, 스탠스 동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약하게 0.25%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올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채권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작은 경색, 신용 경색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유를 만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창용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금리를요,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금리를, 미국 금리도 한국 금리도, 미국이죠. 나 한국이죠. 이렇게 금리 올리죠. 이거 못 견딥니다. 내릴 때도 어떻습니까? 사실 내릴 때도 이렇게 급격하게 내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후유증. 네, 갑자기 돈이 풀리는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갑자기 치솟게 된다는 거다.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안 된다.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후유증이 되는 거죠. 후유증. 그것이 뭡니까? 작은 경색, 신용 경색, 건설사 부도입니다. 미분양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가 나타나는 부동산의 끝말은 무엇이냐? 결말은 뭐냐? 어마어마한 양극화 나옵니다. 양극화. 그래서 제가 신고가 미분양이 겹쳐지는 시대가 작년 그렇게 불장일 때도 용보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댓글, 희한한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뭐 정신병자 이런 댓글 달리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뒷북친다 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 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지금 뭐 붕괴되는 것도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올려야 되죠. 스테이블하게. 내릴 때도 사실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블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급격하게 내리게 되면 꼭 나타나는 게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 사람 혼자가 지금 다 말아먹고 있다 하는 이창용 총재.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이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 건지, 이 사람이 이제 경제를 기본적으로 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 금리 하루에 지금 10% 올려보세요. 강달러 쪽 환율 잡히는 안 잡힙니다. 우리 옛날에 보셨죠? IMF 때. 네, IMF 때 어떻게 됐어요? 금리 어떻게 됐습니까? 22%, 25%까지 올렸어요. 이거 근데도 안 잡혔죠. 환율 2,000원까지 넘어갔습니다. 2,000원. 안 잡혀요, 이거. 기조입니다, 기조. 네, 환율은 무조건 기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얼어붙은 자금 시장 보시면은 지금 회사채 수익률 보시면은 5% 넘었죠. 6%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 올해 1월달까지만 해도 회사채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2%대였죠. 1%에서 2%대였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참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얼어붙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을 매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직접 자금 조달 방법이죠. 직접. 그다음에 간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죠. 간접 조달은 무엇입니까? 이게 증자죠, 증자. 네,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주식 발행. 뭐 증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고, 간접 자금 조달이 뭡니까? 직접 자금 조달은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채권. 그런데 이거는 누가 사줘야 되잖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부도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다는 거다. 네. 그래서 자금 조달 마련이 안 된다는 거다.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누가 빌려줘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은 빚이에요. 네. 그래서 미분양 공포, 지방 넘어서 이제 수도권도 덮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도 이건데, 그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자금 회수가 안 되죠. 자금 회수. 자, 아까는 보셨던 거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누군가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아무도 채권을 사주지 않는 거야. 왜? 손해보니까. 내가 돈이 떼일 수 있으니까 안 사는 거고. 그거는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어 갖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뭡니까? 분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분양.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거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도나는 거예요, 부도. 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고 청약 미달에 미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뭐 계약은 돼야 되겠죠. 분양도 돼야 되고 계약이 돼야 됩니다. 계약만 가게 되면은 일단은 모든 문제는 이제 계약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공사는 아무 이제 단호부 하는 겁니다. 안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팔렸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을 하게 됐다. 계약만 하게 되면 됩니다. 계약만 하게 되면은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고 중도금 넣겠죠. 3번 정도 넣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계약까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설사들은 이제 회수하는 거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계약도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빙하기에 지금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죠. 작년 여름 봄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지역 건설사부터 제가 부도난다고 그랬죠. 줄도산 공포 확산이 된다. 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건설사만 부도납니까? 하청업체들 다 부도납니다. 하청업체도 돈을 못 받아. 아니 원청이라고 하는 건설사에서 돈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청업체에 돈을 줍니까? 건설사에서 돈을 받았고 하청업체에서 이걸 하게 되겠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합니까? 밀어내게 하죠. 어떻게 밀어내게 합니까? 밀어내게 하거나 그다음에 꺾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이거를 대물변제합니다. 대물변제.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는 물건들을 어떻게 공사비로 대납을 하는데 이걸 업체들한테 이걸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이 한 10개 남았어. 10개가 됐어. 만약에 예를 들었고 10개에서 한 30개 됐어. 그러면 10개 정도를 돈을 대신 아파트를 대신 하청업체에서 주는 겁니다. 이 대물 변제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 꺾기, 대물 변제하는 방법들 뭐 금융권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물 변제도 못 받고 하청업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받았는데 이 받은 아파트가 또 미분양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업체들까지 도미노 위기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대물 변제를 약속했다. 이거는요 최고의 호재입니다. 최고의 호재. 이러면요 이 시공사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무조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물 변제. 왜? 남는 분양 물량을 이걸로 공사비로 대납한다는 건데 이래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미분양 위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무조건 만세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물 변제가 저는 이 시기에 굉장히 조합원들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고 시공사는 이 대물 변제 때문에 약속 때문에 저는 1군 건설사도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롯데도 마찬가지로 롯데건설 5천억 원 차입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주가 지금 급락하고 있죠. 재무 안정성 강화한다는데 이것도 뭐 계열사에 지금 또 증자한답니다. 증자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롯데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내부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또 뭐 5천억 원을 또 차입한다 그러고 또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케미칼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시면은 시공사 입장에서 입지가 완전히 지금 증명이 되지 않는 곳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줄곧 얘기했던 건 이거죠. 재개발 재건축의 80%는요. 이거 완공 못 갑니다. 완공. 절대 못 가요. 중간에 다 부러집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250만 호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민간에서 250만 호를 뭐 만들 수 있게 만든다고 했죠.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을요. 완화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요. 시공사가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 무산됩니다. 그 무산되는 게 비율이 저는 최소 80%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입지. 지금은 무조건 입지예요. 입지. 그래서 입지가 검증되고 있는 몇 군데만 저는 이게 재개발 재건축도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가고 그것도 선정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완공까지 되고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입지만 봐야 됩니다. 특히 입지 중에서도 무엇을 봐야 되죠? 희소성.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업성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사업성을 예전에는 분양 물량이 얼마냐 이거 사업성 가지고 따졌죠. 이거 사업성은 이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양성을 봐야 됩니다. 분양성. 결국에는 이 분양성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희소성을 가진 입지라는 겁니다. 입지. 수많은 곳들, 부산에, 서울에 수많은 곳들은 뭐 부산만 해더라도 299곳이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뭐 한다고 하죠. 가로주택을 또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PF가 안 나와요. 가로주택이. 소규모 재건축도 PF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부산이 299곳, 그 중에는요, 저는 50곳도 지금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250곳 정도는 다 무산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마찬가지 뭐 500군데, 뭐 몇 군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네, 아직도 준비를 하는 뭐 가칭 단계에 있는 곳도 있고, 조합을 설립 단계를 앞두고 있는 곳도 있고, 조합 설립되고, 네, 이제 뭐, 이제 서울은 다릅니다. 부산하고 다르게 사업체 인가를 받고 시공 선정 단계까지 가더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곳들 중에 완공까지 갈 수 있는 곳은 저는 전체에서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채 안 된다. 자, 그 부분들이 추후에 일군 건설사도 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입지를 보셔야 된다. 라는 거 보시고, 그리고 신고가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지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와 지금 미분양은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갑니다. 신고가.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신고가와 미분양은요. 이거 계속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전체가 다 오르고 전체가 다 내려가는 시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대세 하락, 대세 상승 자체는 아예 없다.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